근데 요즘에 성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방학이라든가 휴가라든가 그런 거를 맞춰가지고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서 성형외과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성형외과를 가세요라고 하는 영상들이나 콘텐츠들은 되게 많은데 반대로 절대 가면 안 되는 성형외과의 특징은 다루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합니다. 추천하는 성형외과가 아니라 절대 가면 안 되는 성형외과요? 생각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에 정보가 많아서 잘하는 성형외과의 특징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절대 가면 안 되는 성형외과? 성형외과라고 좀 한정 짓기는 그렇고 절대 가면 안 되는 병원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업셀링을 많이 하게 되는 병원인데요. 업셀링이라고 하는 게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시술이나 수술보다 이렇게 좀 비싸고 많은 다른 수술들을 많이 제한하는 부분들, 그런 판매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상담하다 보면은 환자분들께 이렇게 더 적합하고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솔루션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제한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비용적인 부분만 생각해서 너무 터무니없게 비싼 시술이나 수술을 제한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무척이나 크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심지어는 불필요한 시술이나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부담이 될 정도로 계속해서 많은 것을 너무 권유하는 성형외과, 병원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바로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한 병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은 쌍꺼풀 수술 가격, 코수술 가격 이런 홍보 글들 심상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가격이다 보니까 수술 비용으로만 너무 강하게 어필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수술 비용이라고 하는 게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평균 시장 단가? 평균적으로 병원이 운영을 하고 환자분들을 보기 위해서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병원을 운영하는 그런 비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 비정상적으로 싸게 한다? 라고 하면은 혹시나 다른 재료비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너무 저렴하게 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은 선생님이 수술 실력이 좋지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성형수술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저렴한 성형외과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후기가 없는 병원인데요. 이거는 조금 저도 조심스럽기는 한데, 물론 성형수술을 잘 하시는데 이제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게 없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성형외과는 입소문이라고 하죠. 기존에 수술하셨던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으시고 잘 돼서 또 다른 분들을 모시고 오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입소문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수술자의 실력이 어느 정도 뛰어나다라는 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내가 방문할 성형외과 병원 후기가 너무 없다? 그러면은 이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가능하면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비교해보고 따져볼 수 있는 그런 후기가 많은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제가 이게 조심스럽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왜냐면은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존에 전에 병원에서 수술을 정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꼭 해당 병원이 아니라 그 전에 근무하셨던 병원의 환자분들의 후기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도 실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너무 좁게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상담 시간이 너무 짧은 곳이에요.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자분의 피부 특성, 전체적인 조화, 골격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에 더해서 환자분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이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보면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를 상담을 통해서 끌어내는 것, 그것도 상담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리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들을 섬세하게 고려하지는 않고 그냥 수술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생각했던 거랑은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또 이렇게 빠르게 상담을 하기 위해서 내원하신 환자분들을 빠르게 그냥 돌린다, 그런 공장형 성형외과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이미지 그리고 개개인이 갖고 있는 니즈를 충분히 살필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시간을 확보한 성형외과를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것도 조심스러운 주제다 보니까 또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상담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술을 위해서 수술에 필요한 정보들을 파악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그런 뭐 현란한 말솜씨 그걸 가지고서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유려하게 말을 하진 않으시더라도 수술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 환자가 원하는 부분들을 진심을 다해서 캐치하려고 하는 선생님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말솜씨랑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현란한 말솜씨에 현혹되시고 그러시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게 절대 가면 안 되는 성형외과, 절대 가면 안 되는 병원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정말 제가 막 좀 욕먹을 각오를 하고서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또 이제 사적으로는 또 병원을 하지만 또 공적으로는 성형외과 의사회에서 상임의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그 각각의 성형외과들이 윤리적으로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원회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들에서도 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안 좋은 케이스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알려드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대부분의 성형외과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양심적으로 환자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그거는 제가 100%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간혹 가다가 나쁜 잘못된 쪽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숙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연아 이민영 원장이었습니다.